네,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한 이야기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앵커님, 네. 간밤에 또 발표된 지표가 있었죠. 네네. 주간 단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뭐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좀 호전된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일자리가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델타 변이 때문에 혹시 고용을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또 해고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때 델타 변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안정돼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건, 그러니까 전주에 비해서 14,000건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월가가 예상했던 수준이 34만 5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작았던 거죠. 이렇게 볼 때 일단은 시장이 좀 안정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4주 평균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35만 5천 명에 달하고, 이거는 직전주하고 비교를 하면은 17,000명 정도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말하자면 고용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팬데믹 이전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25만 건, 그러니까 20만 건에서 30만 건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걸 생각을 한다면은 아직은 좀 많은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뭐 이제 또 내일 발표될 노동부의 고용 지표가 아무래도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ADP 민간 고용 지표하고, 그리고 오늘 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갖다가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일 나올 노동부의 일자리 통계에 어떤 힌트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일자리 통계 관련해서는 일단 신규 일자리가 75만 개 정도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 7월에는 94만 3천 개가 늘어났고, 그전에는 93만 8천 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그러니까 8월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7월보다는 좀 덜 늘어날 것 같다라고 보지만은, 일단은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80만 건 이상 늘어나면은 굉장히 고용이 호전됐다, 이렇게 볼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좀 더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시기는 9월달 FOMC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미국이 지금 현재 실업자들한테 대해서 연방 정부가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일부 주에서는 이걸 갖다 이미 끊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에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9월 6일 날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고용시장에서 활기를 찾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면은 구인난 쪽입니다. 그러니까 구직보다도 사람을 찾는 쪽이 더 많기 때문에 추가 실업수당이 끊기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또 보면은 직접적으로 시장에 뭐 연관이 있다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뭐 미국이 우리나라를 정보 동맹에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라 그러죠. 5개의 네. 눈. 그러니까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5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영어권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5개 나라를 가지고 서로 기밀 정보를 갖다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르는데, 이 파이브 아이즈에다가 한국을 포함시키자라는 그런 법안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선안을 볼 것 같으면은 한국을 갖다 제일 먼저 꼽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호주도 넣자라는 쪽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 파이브 아이즈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갖다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뭐 득과 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1946년에 미국하고 영국이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호주나 캐나다, 뉴질랜드가 합쳐져서 5개 눈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일단 어떤 정보에 있어서 좀 풍부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우리 네.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과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우리의 어떤 그런 정보 능력이 강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게 된다면은 위상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 과연 우리가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을 할 적에 가만히 있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 걱정이거든요. 중국이 과거에도 이 파이브 아이즈를 겨냥해서 비난을 했던 일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물론 하원에서 지금 개편안이 마련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곧 법안으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나온 이 법안이 뭔가 하면 국방수권 법안인데 네. 국방수권 법안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에서 군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끝마친다 하더라도 상하원이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표결을 한 번 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정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걸 채택하느냐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여러 개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교적으로도 아마 문제를 갖다가 서로 조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